여러분의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놀러간 기억이 있으시죠? 할머니는 당신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셨나요? 사골을 몇 시간씩 푹 고아서 국을 만들고 김치와 된장을 쓴 반찬들을 매일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고기는 부드러운 살코기 외에도 음식에 다양한 부위를 넣어 먹이곤 하셨죠. 아마 콩기름보다 돼지기름, 들기름, 참기름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들이 그리워하는 식단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음식을 그저 낡고 건강에 나쁜 음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일 뿐이라든지 짜게 만들어진 고염식이라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고 조리가 번거롭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집에서 먹던 그 음식들과 멀어지더니 대신 새로운 음식들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 음식들은 저지방, 식물성, 간편식 등의 딱지를 붙이고 있죠. 더 과학적이고 더 위생적이며 더 건강할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비만율은 계속 늘어가고 당뇨병과 만성염증은 증가했을까요? 이것들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의사 캐서린 쉐너엔의 답은 단순합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음식을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듯 사람도 칼로리를 몸에 공급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같은 양의 칼로리라도 몸은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골국물 한 그릇과 탄산음료 한 캔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침으로 먹는 달걀 후라이와 시리얼도 다르고 일반적인 버터와 여러 번 튀겨낸 식용유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캐서린 쉐너에는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몸에 보내는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몸은 칼로리만 계산하지 않죠. 먹은 음식에 따라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지, 어떤 세포를 만들지, 지방을 저장할지, 사용할지 음식이 보내는 신호를 끊임없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열량이라도 몸이 내리는 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캐서린 쉐너에는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놓습니다. 새로운 건강식품을 찾지 말고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인간 식단의 4개의 기둥이라고 설명합니다. Where we optimize people's die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cience, the way I see it. And then let's do whatever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says is their heart healthy diet. Like let's do a My Plate where you have very, less than 10% saturated fat, lots of seed oils, almost no sources of phospholipids or cholesterol, almost no whole foods. The My Plate, like that's what the dietitians have been promoting for. It's got cholesterol, it's got lecithin, it's got so many things that our bodies need to actually help fight inflammation, right? So our body has this whole arsenal of naturally occurring anti-inflammatory enzymes and compounds. 캐서린 박사가 말한 내용의 핵심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는 뼈 붙은 고기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맛있는 부위인 살코기만 찾죠. 하지만 그 외에도 뼈와 껍질, 힘줄, 연골까지 음식으로서 활용하여 먹는 겁니다. 사골국, 곰탕, 갈비탕, 닭백숙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둘째는 내장육입니다. 간, 심장, 천역, 곱창 같은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장육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전통 식단에서는 고영양 식품으로 여겼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내장을 꺼내 먹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였죠. 셋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와 된장, 청국장, 젓갈, 무가당 요구르트처럼 인류는 오랫동안 발효를 이용해 음식을 보관했고 동시에 영양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가공을 최소화한 고기와 생선, 달걀과 채소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원래 음식에 가까운 식재료들을 말하죠. 흥미로운 점은 이 4가지가 새롭게 발견된 건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조부모 세대까지도 너무나 익숙하게 먹던 음식들이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럼 옛날 음식은 전부 건강했고 현대 음식은 모두 나쁘다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완벽한 것도 아니고
현대의학과 식단이 모두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씨앗기름 하나만 끊으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아니죠. 그렇게 단순했다면 건강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정복된 문제였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단이 점점 자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공식품은 늘어나고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은 넘쳐나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식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고기와 생선, 발효식품, 신선한 채소처럼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들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캐서린 셰너엔이 말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먹던 음식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캐서린 박사는 특히 씨앗 기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SNS에서는 늘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씨앗 기름은 독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문제없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캐서린 셰너엔은 이 논쟁을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Literally every disease process, right?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at. Yes, 100%. And you can't argue with like the diabetes, the cardiovascular disease, the obesity epidemic that we're all facing. So like you kind of got to like acknowledge something's wildly wrong. Yeah. And so that opens the door to reframing nutrition science. One of the things that you and I didn't talk about, and I'm curious if you what you thought about this, if you read this part, was the idea that oxidative stress drives insulin resistance and the way that the seed oils are changing. And that changes the whole conversation around ultra processed foods too, because folks are talking about how ultra processed foods are addicting. I don't think they taste really all that good. And, I think real food tastes better. I wouldn't say they're addicting. I would say people are addicted to them, not for their taste, but for the fact that they cannot use their own body fat for energy. So they're addicted to food, to outside energy sources for fuel. And that is why we eat so much ultra-processed food. 방금 인터뷰의 핵심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라는 말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쇠는 공기 중에 오래 두면 녹이 슬죠. 사과를 반으로 잘라놓으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죠. 열을 반복해서 받고 공기와 계속 접촉하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변한 기름을 우리가 계속 먹는다는 것입니다. 튀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식당, 오랫동안 보관되는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자, 이런 음식들은 산화된 지방을 더 많이 포함하는 경향이 크죠. 씨앗기름 논쟁을 믿음의 싸움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가공된 기름이 반복해서 열과 산소에 노출될 때 어떤 부산물이 생기는가? 그 부산물이 세포막과 혈관과 염증 반응에 어떤 부담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식탁은 달라집니다. 책 유전자를 바꾸는 식탁의 끝에는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노화를 몸의 구조가 점점 망가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어깨와 무릎이 아프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콜라겐이 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혈관, 인대, 결합 조직을 지탱하는 핵심이 콜라겐이죠. 캐서린 셰너엔은 콜라겐을 지키는데도 음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가공식품과 정제된 당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은 몸의 회복보다 손상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죠. 반대로 뼈와 함께 끓인 고기, 사골 육수, 젤라틴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몸은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공급받기 시작하죠. 물론 사골 한 그릇이 노화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화의 시작이라고 셰너엔 박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딱 3가지를 당장 실천해보세요. 일단 성분표가 긴 음식을 구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식품 첨가물들의 이름이 길게 적힌 음식은 내려놓고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음식 하나를 선택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씨앗 기름과 정제 밀가루와 설탕, 이 3개를 최대한 피해보세요. 건강을 악화시키는 식품들은 대부분 이 3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뼈 붙은 고기, 내장육, 발효식품, 신선식품으로 해볼 만한 요리를 오늘부터 만들어 보세요. 막상 멀어 보였던 식단을 식탁 앞에 모두 차려놓았을 때 새로운 식사의 세계가 열리죠. 인간이 오래 먹어온 음식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따스했던 할머니의 밥에서 우리 모두 건강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의 내용은 캐서린 셰너햄 박사의 책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 딥 뉴트리션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 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